자, 이제부터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용어가 흔들리면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용어 잘 해놓으세요. 자, 수열. 수열은 수를 나열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열입니다. 숫자를 나열을 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도 그거는 수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규칙적인 거 예를 들면은 1, 100, 마이너스 24, 플러스 5 이런 것들에게 이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열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는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 3, 5, 7, 9 이런 애들. 요거 지금 보시면 2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일정하게 더해지는 규칙 또는 일정하게 더해진다고 한다면 일정한 값이 곱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에 애를 등차 수열, 그 다음 밑에 애를 등비 수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규칙적인 걸 다루게 된다. 자, 이때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얘도 항. 괜찮죠? 자, 이때 얘가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첫 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면은 여기 만약에 K번째 애가 있다. 그럼 얘를 K번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번째 애가 있다. 그럼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수열이 여기서 시작해서 유한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수열은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 뒤에 점점점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한이 나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한수열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자, 다시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를 K번째 항, 얘를 N번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첫 항 이걸 보통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수열은. 그리고 아래 첨자를 적어서 A1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2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얘는 A3 이렇게 부릅니다. 점점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K번째면은 AK 이렇게 부르겠죠. N번째면 A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N 더하기 한 번째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N 플러스 한 번째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적겠죠. A에 N 더하기 1. 그 다음 만약에 2n번째라고 한다면 2n번째라고 한다면 얘는 A에 2n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겠죠?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열에서는. 수열의 일반항.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규칙적인 숫자의 나열 상태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적으면 귀찮죠? 그죠? 이걸 한없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A1, A2, A3, AN과 같이 나타내는데 N번째 항을 AN 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일반항 보이시죠? 일반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등차 수열에서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일반항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n-1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식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fx가 2x 빼기 1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항이 표현되게 되면은 이 수열에 대한 해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A3.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에 n자리에 3을 넣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3을 넣어주게 되면은 A3은 5가 되겠죠. 이렇게 5라고 확인이 됩니다. 마치 여기 함수식에서 마치 어떤 느낌이죠? 함수값을 구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구해지게 되면은 이 수열의 패턴, 어떤 규칙에 대해서 원하는 값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구해지게 되면 수열에 대한 해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수열에 대한 이해는 되셨으니까 이제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등차 이 무슨 뜻이냐면은 등 같다라는 이야기죠. 등호할 때 그 등입니다. 등호 같다라는 뜻이죠. 이거. 그 다음에 차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 자, 위에서 적었던 1, 3, 5, 7. 그래서 보시면은 요 두 항 사이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2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2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2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항 사이의 차이가 2, 차이가 2, 차이가 2, 차이가 같은 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은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때 여기 보시면 공차, 요 차이 보이죠? 플러스 2, 요 플러스 2죠?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기호로는 D로 나타냅니다.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n번째 있는 애, 여기 일반항 AN을 구해봐야 됩니다. 이거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보이시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일반화를 시켜서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n번째 애가 있겠죠. AN.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뭐 말할 게 없죠. A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 수열의 공차를 D라고 봤을 때 A1에서 D만큼 더하게 되면 얘가 되겠죠. 1에서 2만큼 더하면 3이 되듯이 A1에다가 D만큼 더하게 되면 A2가 됩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D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A3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다시 D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2D. 그럼 A4는 A1 더하기 3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요게 지금 항번호입니다. 항번호. 그죠?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럼 요 항번호와 요 밑에 깔려져 있는 이 식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여기 2죠. 여기 1입니다. 여기 3이죠. 여기 2입니다. 여기 4죠. 여기 3입니다. 규칙 보이시나요? 하나씩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n-1에 그죠? 얘보다는 하나 작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공차 D가 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반항 구할 때 A에는 첫 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반항이 빨리빨리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공차 2죠. 그 다음에 첫 항이 1입니다. 이 공식에서는 첫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1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차가 2이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일반항 구할 때 A에는 첫 항 더하기 n 빼기 1의 공차 2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게 되면 A에는 2n 빼기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괜찮겠죠?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뭐가 좋을까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4, 93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은 얘는 지금 얼마씩 더해지는 거죠? 4씩 더해지는 겁니다. 다시 3씩 더해지고 있죠. 잘못 적었죠. 자, 마이너스 94 이렇게. 그러면 3씩 더해지죠. 이렇게. 그죠? 공차가 3입니다. 첫 항은 마이너스 100이고 그럼 일반항 구할 때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첫 항 더하기 n 빼기 1은 고정입니다. 공차 3이 됩니다. 그래서 3n 빼기 103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다르게 해볼까요? 자, 100, 96, 그 다음에 92, 88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더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4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걸 빼보면 얘가 나오죠. 여기서 이걸 빼보면 얘가 나오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셔야 됩니다.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첫 항이 100이죠. 첫 항 100, 공차 마이너스 4. 그럼 일반항 구할 때는 첫 항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4n에 더하기 10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왜 구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항은 n에 대한 식으로 여기 an 돼 있죠?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ak 이렇게 됐으면 k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ax면은 a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일반적으로 n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은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수열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얘가 0보다 큰 n 값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을 구한 다음 얘가 0보다 커지는 n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3n-103이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거죠. 1차 부등식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 외울 수 있겠죠? 첫 항 더하기 n-1의 d로 구한다. 첫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더 심화 단계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항 AN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걸 자,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 AN은 자, 요 D를 요쪽으로 곱할 겁니다. 그러면 D 곱하기 N에 더하기 A1 빼기 D가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느끼셔야 돼요. 뭔가를 조금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첫 번째, n에 대한 몇 차식? 대한 1차식입니다. 두 번째, n의 개수가 바로 뭐죠?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는 다 숫자예요. 숫자. 요 d도 숫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n에 대해서 1차죠. 1차.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d죠. 애초에 여기서 공차가 d입니다.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라는 사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볼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공식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좀 빨리 구하고 싶다.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빨리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딱 봐도 지금 공차가 인 거 보이죠? 그죠? 근데 요 관계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일반항을 암산으로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요렇게. 일반항 A에는 공차가 2죠. 일단 2n을 적으세요. 일단은 2n을 적고 첫 번째 항이 1인 거 보이죠? 그럼 1 넣었을 때 n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1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n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한 방에 딱 구해지면 편하겠죠? 자, 얘도 보세요. 그러면 첫 항이 지금 마이너스 100인 거 보이죠? 공차가 3입니다. 공차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할 때 일단 3n을 적으세요. 왜? n 앞에 있는 애가 공차니까. 그죠? 그 다음에 n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103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얘도 보세요.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 구할 때 바로 마이너스 4인을 일단 적으세요. n 앞에 있는 애가 공차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4가 뒤에 더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때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빨리 구해집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n에 대한 1차식이다. 1차식, 아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살짝 함수의 느낌이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fx 함수가 주어졌는데 얘가 3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정의역 x 값을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제한해 버리게 되면은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죠. 기울기인데 이걸 공차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요. 자, 이때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자,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gx는 1만큼 이동한 거죠. 이렇게 1만큼. 이게 1입니다. 자, 이때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에 1, 2, 3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어 볼 겁니다. 선분을 그어 봤을 때 요 길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 길이들을 한번 조사해 볼래? 또는 요 길이들을 한번 다 더해 볼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100번째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100번째까지 조사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쭉쭉쭉쭉 가서 어딘가에 n번째가 있을 겁니다. n번째.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 그림이 조금 그거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n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도 n번째입니다. 그럼 n을 여기다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서 y좌표와 y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1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빼보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어서 빼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n번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넣고 빼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되죠? n제곱에서 n 빼기 1의 제곱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2n에 빼기 1이 나오죠. 2n에 빼기 1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 다음 n의 개수가 얼마죠? 2입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때 요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공식. 등차 수열이 뭔지 이해하셨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일반항의 형태를 보고 이런 내용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항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반항이 구해지면은 이 등차 수열에 대한 해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을 이렇게 일반항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명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1, 3, 5, 7.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수열을 표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열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일반항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점화식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걸 A1, 요거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겠죠? 쭉쭉 갈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2라고 하는 애는 A1에다가 2를 더하면 되죠.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또 2를 더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따진다면 n 더하기 한 번째 항은 an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읽을 때 이걸 앞에 항, 이걸 뒤에 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 항, 뒤에 항, 앞에 항, 다음 항, 앞에 항, 다음 항. 이렇게. 항이 하나 크죠? 그죠? 그래서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얘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이웃항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2로 일정하다. 여기서 요 2가 중요합니다. 요 2가 공차죠. 요걸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더하기 d가 돼 있다.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항 두 항을 빼면은 공차 d가 된다. 표현 방식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 D가 공차입니다. 공차.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런 말이 나와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말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등차 수열에 대한,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수 A, B, C.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는. 선이 삐딱하게 그어지죠.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 A, B는 A 더하기 D,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 더하기 D, C는 다시 A 더하기 2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특정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A랑 C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버리면 가운데 항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C는 2B와 같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이런 특정한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요 B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운데 있는 애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보시면은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때 이 B를 등차 수열의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사용하지만 실전에서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이때 그러면 이런 표기 방법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 보이죠? 요걸 이용해서 보시면은 첫 항, 앞에 항, 중간 항, 세 번째 항. 그럼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AN 더하기 AN 더하기 2는 2AN. 이 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수식을.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그냥 이렇게 주면 편하죠.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조금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수식이 보이면은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관계식을 주고 A1이 1이고 A2가 3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란 뜻이고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공차가 2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심만 조금 짚어서 자,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항 구할 때도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하는 이 수식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요 두 개 평균 내버리면은 가운데 항이 된다. 아시겠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요렇게 많이 줍니다. 그럼 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